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수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모스에 대한 커런트와 볼티지의 관계는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롱 채널 모델에 대한 얘기들, 다시 얘기하면 VTH보다 VGS가 클 때 액티브 모드에 들어가고 이제 트랜지스터가 켜지고 그 컷오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VGS-VTH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으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커런트가 결정되는 것, 그 식을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나눌 때 저희가 두 가지 모드를 나눠서 해요. 하나는 커먼 모드 인풋, 그 다음에 디퍼런셜 모드 인풋 두 개를 나눕니다. 커먼 모드 인풋이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풋 볼티지들이 VG1과 VG2가 동일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완전히 다 왼쪽과 오른쪽이 아이덴티컬 하기 때문에 커런트가 2분의 i로 나눠서 흐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VCM이 변하더라도 게이트에 들어가는 볼티지가 변하더라도 항상 2분의 i, 2분의 i라는 커런트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RD, 얘네 이 저항들도 동일한 RD이고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는 항상 i라는 커런트가 2분의 i라는 커런트가 똑같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게 빠졌네요. RD에 2분의 i라는 커런트가 곱해져서 VD1과 VD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건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스 컨디션이나 이 디바이스들이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G1과 VG2는 VCM을 일정하게 유지되고 ID1과 ID2가 2분의 i로 똑같이 유지된다. 그리고 이 voltage at the source, VS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볼티지는 VCM에서 각각의 VGS를 뺀 것으로 그냥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해 나갈 것이 V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다시 얘기하면은 이 커런트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모스에 흐르는 Q1, Q2에 흐르는 커런트 자체가 2분의 i라고 결정되고 걔는 2분의 1 뮤엔스 역수를 저희가 kn 프라임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2분의 1 kn 프라임의 w 오버 l의 vgs-vt 제곱으로 표현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vgs-vt를 저희는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인 VOV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VOB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돼요? 커런트에 대해서 이제 2분의 1승, 커런트의 2분의 1승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드레인 쪽에서 흐르는 커런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고 각각의 볼티지는 이 VD1과 VD2 볼티지는 VDD에서 2분의 IRD를 뺀 것과 같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될 것은 이렇습니다. Q1, Q2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이 VCM이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 볼티지를 결정해 주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요 노드의 볼티지는 VDD 빼기 2분의 RDI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똑같은 커런트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게이트 볼티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이제 세츄레이션을 갈 위험성이 생기죠. 언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생기죠. 언제 벗어납니까? 요 차가 VT라고 쓰겠습니다. VT만큼 스레셜 볼티지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때 Q1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오드 영역, Q1, Q2가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VCM의 맥시멈 볼티지는 요 노드의 볼티지 지금 VDD 빼기 2분의 IRD 여기에 이제 VT만큼 커진 볼티지 VT 요게 VCM에 걸리게 되면 Q1, Q2가 이제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VCM의 맥스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사실 이 I라는 커런트 소스도 따지고 보면 이런 걸로 돼 있을 확률이 높죠.
그냥 어떤 NMOS 트랜지스터가 있고 거기에 어떤 바이어스 볼티지가 게이트에 걸려 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사실 보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커런트 소스도 역시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커런트를 제대로 흘려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얘 역시도 세츄레이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VS 값이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VS 값의 하한은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세츄레이션을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VB 빼기 VS가 VT보다 크면 이제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 VT보다는 요 값이 작아져야 될 거고요. 따라서 VS라는 거는 VS가 어떻게 돼야 되죠? VS라는 게 VB에서 VT를 뺀 값보다는 커져야 된다. 이런 조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VB 빼기 VBT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NMOS의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죠. 마찬가지로. 그쵸? 이 커런트 소스를 구성하고 NMOS 트랜지스터의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이기 때문에 VS가 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VS가 가져가야 되는 하한점을 여기서는 VCS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VCS보다는 또, 잠시만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NMOS 트랜지스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양단 간의 볼티지의 하한을 지금 VCS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VS라는 볼티지는 마이너스 VSS에서 VCS를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볼티지가 VS가 가져갈 수 있는 하한이 되는 거고요. 가장 아래쪽 이 미니멈 볼티지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VGS만큼 더한 게 VCM이니까 VCM의 하한점 미니멈 VCM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그 VGS 값을 더해가지고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게 VCM의 어떤 동작 영역, 얘를 이제 온전하게 앰프로 사용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회로를 온전하게 앰프로 사용하기 위한 VCM의 상한과 하한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조금 이 뒤쪽에 생각해 주셔도 되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은 가져가야 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VCM이 일정할 때 아웃풋 볼티지는 일정하다. 여기 항상 2분의 I, 2분의 I라는 커런트가 나뉘어 흐르게 된다. 그래서 아웃풋 볼티지는 변함이 없다. 그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퍼런셜 페어의 디퍼런셜 인풋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제 슬라이드 7과 8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커먼 모드 동작, 다시 여기 양쪽이 다 그라운드로 있을 때, 뭐 1V로 있을 때 커런트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이그젬플이고요. 그때 Q1과 Q2 트랜지스터들에 걸리는 VGS 이런 것들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상한, 하한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이그젬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디퍼런셜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 자체를 보시면 이 앞에서 봤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앞에 우리 이 회로 봤었어요. 언제 봤었죠? 캐스코드 단원, 지난번 이제 빌딩 블록스, 베이직 빌딩 블록스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에서 마지막에 다뤘던 서킷입니다. 커먼 드레인 앰플리파이어로 다뤘던 첫 번째 스테이지, 그 다음에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로 다뤘던 두 번째 스테이지, 이렇게 놓고 여기 커먼 게이트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AC 그라운드로 놨었고요. 인풋이 여기로 들어오는 이런 앰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랑 사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때는 사실 여기에 i라는 커런트 소스를 집어넣고 여기는 이제 2i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연결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과 사실 상당히 유사하고 기본적인 동작, 기본적인 개념은 완전히 동일한 그런 서킷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회로를 처음 보셨을 때 이게 디퍼런셜 앰프로 가는 트랜지션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VID를 이 왼쪽에 있는 인풋을 VID라는 볼티지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를 이제 처음에 그라운드로 놨다가, 다시 얘기하면 VID도 처음에는 0V로 세팅했다가 이 볼티지를 점차 위로 올려나간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0V일 때는 어떻게 돼요? 0V일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2분의 I라는 커런트를 나란히 나눠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VID가 0V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1 트랜지스터로 커런트가 흘러가는 것이 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커런트가 점점 왼쪽으로 스티어링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커런트는 계속 증가하고 이쪽의 커런트는 계속 감소해 나가는 것을 감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다가, 그게 과하게 이제 VID가 커지면 어느 순간에 Q2가 꺼지고 Q1으로 커런트가 전부 다 흐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Q2가 꺼진다, 커런트가 조금이라도 흐르다가 커런트가 이제 끊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VGS2라는 요 볼티지는 어떻게 되나요? VGS2 VOV,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가 그게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VGS2가 딱 VT 스레셔홀드 볼티지가 되는 순간에 그때 Q2 트랜지스터가 꺼지고 모든 커런트가 다 Q1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V이기 때문에 VS가 마이너스 VT가 되는 순간에 Q2 트랜지스터는 꺼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Q1 트랜지스터를 놓고 생각을 해보죠. 커런트가 원래는 2분의 I가 흘렀었어요. 양쪽이 다 0V, 0V로 게이트 볼티지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그러다가 커런트가 Q1 트랜지스터의 커런트가 I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Q1 트랜지스터의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VOV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앞서 식에서도 봤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는 VGS-VT 즉 VOB의 제곱의 커런트가 비례하잖아요. VOB의 제곱의 커런트가 비례하죠. 그럼 커런트라는 것은 VOV의 제곱이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I에서의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저희가 VOB로 쓴다면 I가 됐을 때 새로운 VOV, 새로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2배. 그러면 VOB는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의 VOV로 새로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결정돼요. 다시 하면 VGS1이라는 게 원래는 VOV 플러스 VT 였었다면은 이게 어떻게 변한다? 루트 2의 VOV 플러스 VT로 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VID는 어떻게 돼요? VID는 VS에 VGS1을 더한 거고 VS는 마이너스 VT까지 떨어졌고 거기에 지금 이 볼티지가 더해지는 거니까 VID가 이때는 루트 2의 VOV 이 볼티지가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VID가 증가해서 루트 2의 VOV가 되게 되면 모든 트랜지스터가 Q1으로 흐르고 Q2는 컷오프가 된다. 네. 근데 커다란 이 동작 자체는 이제 완전히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볼티지 차가 발생하게 되면 커런트가 스티어링 된다. 근데 완전히 스티어링 되는, fully 스티어링 되는 그 시점에서의 VID 조건은 루트 2의 VOV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역으로요, VID가 밑으로 떨어지면 Q2 트랜지스터로 커런트가 더 흐르겠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Q2 트랜지스터로 커런트가 흐를 거고, 언제 얘가 꺼지고 언제 얘 완전히 풀리 스티어링이 되겠는가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요노드의 볼티지 VGS2라는 게
커런트가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흘렀으니까 여기가 이제 V 루트 2 VOB 플러스 VT일 때 그때 VGS2로 Q2로 커런트가 완전히 흐르게 될 거고요. 그때 VS 볼테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볼트에서 이걸 그냥 뺀 거잖아요. 이게 그냥 마이너스 루트 2의 VOV 마이너스 VT가 됐을 때 이제 Q2 트랜지스터에 완전히 커런트가 I가 다 흐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Q1 트랜지스터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Q1 트랜지스터는 딱 꺼지는 시점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딱 VT가 될 때가 될 때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VID는 이제 어떻게 된다? 요 볼티지에 요걸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의 VOV. 다시 VID가 마이너스 루트 2의 VOV가 되는 순간 VS는 이렇게 되고 VGS2는 이렇게 이만큼이 걸려서 모든 커런트가 다 Q2 트랜지스터로 풀리 스티어링 된다. 루트 2 VOV VID가 루트 2 VOV면 왼쪽으로 풀리 스티어링, 거꾸로 마이너스 루트 2 VOV면 오른쪽으로 풀리 스티어링 된다. 네, 이걸 보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VS가 움직이는 걸 보고 계시고요. 한 가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려, VID가 위로 올라가면 요노드 볼테이지 따라 올라가죠. 그쵸? 따라 올라가면서 얘가 꺼지게 되고요. 얘가 떨어지면 이노드 볼테이지도 따라 내려가고 얘가 그러면은 더 켜지게 되고 Q1 트랜지스터는 꺼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요 VS가 움직인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설명드릴 어떤 개념 때문에 여러분들이 VS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뭐 수년 동안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VS의 움직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들 망각하고 계세요. VS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고 잘못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되는데, VS는 움직이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VS의 움직임이 Q1과 Q2에 스티어링 되는 그 동작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수직적으로 다시 정리해 놓고 있는 게 다음에 두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션을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커런트를 결정해주는 볼티지와 커런트에 대한 관계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VGS-1과 VT의 차이에 의해서 커런트가 결정되는 것,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VOB가 처음에는 2분의 I, 2분의 I 흘렸을 때에 그때의 VOB를 딱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커런트가 한쪽으로 완전히 스티어링 됐을 때에는 VID라는 것이 루트 2의 VOB가 됩니다. VID의 맥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VID가 이제 루트 2 VOB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아웃풋이 더 이상 커런트에 더 이상 변화가 없죠. 여기가 0, 여기가 I가 흐르면서 그 다음부터는 VID를 더 증가시킨다 그래도 아웃풋 볼티지가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앰프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풋 시그널이 뭔가 증폭돼서 아웃풋에 나타나는 그 앰프로 동작시킨다고 했을 때의 맥시멈 인풋 값이 요 루트 2 VOB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루트 2 VOB보다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서킷은 뭐 여전히 동작은 해요. 여전히 이 I라는 커런트가 흐를 거고, 다만 이제 변화가 있는 노드는 VS죠. VS가 그대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앰프 자체가 이제 요 앰프 자체가 풀리 스티어링이 일어난 이후에는 마치 소스 팔로우처럼 동작을 하고 아웃풋 볼티지 VD1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갈 때 VID가 네거티브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VID가 마이너스 루트 2 VOB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커런트가 반대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풀리 스티어링 되게 되고 이제 Q2 트랜지스터가 켜지고 Q1 트랜지스터가 꺼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